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역시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저희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럼요 이거를 조금 더 속도를 좀 천천히 늦춰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좀 정확하게 들릴 거 아닙니까? 들어보시죠. 자, 김승원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홍보수석이 설명한 걸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초초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그 내용으로 들으셨습니까? 지금 최초에 이해되고 보도된 예. 그 내용 그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날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으로 들리셨습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앞에 그렇다면은 의회는 미국 의회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좀 약간 애매해요. 듣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렇게 들으셨다니까. 예. 예, 뭐 관련된 동영상이 벌써 500만 뷰를 돌파를 예, 했고 미국이라든가 세계 언론들이 다 미국 의회를 갖다가 이렇게 지칭하는 거라고 보도가 다 된 마당에 초기에 이제 그렇게 됐고 홍보수 없이 10시간 뒤에 다른 설명을 한 건데 일단 네, 10시간 후에 이 예. 다른 설명으로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이런 판단 내용들이 뒤집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시니까 이제 국감 기간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한 아마 민주당이 책임 문제를 어제부터 거론하고 있거든요. 자, 민주당의 의견 그리고 김승원 의원의 의견은 어떠신지 지금 재정비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와 신속한 그런 문책 같은 것도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국회의장님 모시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예. 정말 잘 짜여진 그 계획대로 쉴 틈 없이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그 행사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예. 이번 윤 대통령 그 방문에는 영국의 경우에는 한 20여 시간 공백이 있었고요. 또 미국에 와서는 아까 우리 국민 또 우리 기업체가 간절히 원하는 그런 반도체라든가 경제 배터리에 일정이 대한 좀 취소가 됐어요. 네네. 예.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만나는 것도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것인데 거기에 따른 그 철저한 준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막말 외교 참사가 예.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또 아까 그게 야당이든 혹은 우리나라 뭐 미국 의회든 간에 예. 대통령께서 그 욕설과 비속어를 말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권위주의적인 검사 시절에 그 몸에 배웠던 그런 언어 습관을 이제는 좀 빨리 탈피하고 완전히 예. 바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김승호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평가도 달리고 있거든요. 짧지만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물꼬를 씻었고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국무총리가 일본을 방문할 때 총리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뭘 시작했다는 측면의 의미 부여라는 거 있고요. 이럴 거면 이건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은가. 아까 뭐 사진도 그렇고요. 이런 또 시각도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께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네, 너무 그 저자세 굴욕적인 외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은 의제가 무엇인지 또 한국 기자분들이 아마 거기 취재를 못했다고 들었는데요. 못했습니다. 시작이 돼서야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뭐가 됐는지도 지금 이제 국내에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논의의 없고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이제 지지율이 20%대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 해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율이 낮은 그런 데인데 예. 그런 정권과 만나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풀어갈런지에 대한 정확한 뭐 계획이라든가 없이 일단은 만나야겠다라는 예.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만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예. 이렇게 계획적이고 짜임새 있게 준비하지 못했다면 안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초기에 설명할 때는 뭔가 흔쾌히 합의가 됐다. 한일 정상회담 하기로. 근데 이제 일본 측도 반발했고요. 뭔가 신경전이 오갔고요. 내가 우여곡절 끝에 만났는데 30분 정도. 뭐 장소에 대한 얘기, 뭐 여러 가지 좀 뒷얘기를 나왔어요. 사실은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기사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정부는 역대 최저 지지도를 달리고 있는데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는 장관님이 이렇게 자기 문제가 벌써 거론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니고요.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장관의 도리를 아는 분이라면은 지금 집권 초기의 장관인데 나를 좀 빼달라. 이 의사표명해야 됩니다. 저와는 무관한 것이고요. 지금 저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여기서 뭐 빼달라 말라 이거 자체가 오히려 더 호들갑 떠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네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항상 대선자 그럴 때 본인이 빼달라고 그랬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현직 검찰 시절에 빼달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연상이 되네요. 일단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요. 어제 국회에 오면서 기자단체 질문 받고 한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상황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질문 받고 답변한 내용도 추가로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는 공정 세상은 법 앞에 평등해서 시작한다고 이렇게 개인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 사건만 해도 경기 성남시